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까지는요,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역사, 그 다음에 치의학의 역사 포함해서, 그 다음에 치과 의사의 윤리가 어떤 기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의료 영역에서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마음이 그냥 하나, 통째로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 속에는 악마의 마음도 있고 천사의 마음도 있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 의사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계약 얘기를 할 거예요. 의료 관계라는 것은 계약 관계라고 저는 상정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원래 계약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계약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료 내의 다른 관계를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과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또 별도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접근하려고 하는 본능과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서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그럼 접근 본능이 발달하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또는 아름다운 멋있게 생긴 남성이 있다 그러면 젊은 마음에 접근하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반대로 악취가 불결하거나 뭐 그런 거는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본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화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로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감성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생존을 해서 끝나지 않고 더 한 단계 더 밖으로 나가는 번영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을 살려면 경쟁도 하지만 또 협동을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이기적이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같이 살려면 또 이타적인 속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짝들이요.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을 합치면 11,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야구 공과 10,000원을 합치면 야구 배트 값이 됩니다. 그러면 공 값은 얼마입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1,000원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1,000원이라고. 직관적인 대답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절반 이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걸 1,000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건 500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왜냐하면 어떤 아주 다급한 위험이 닥칠 때는 그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사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 숲속에서 원시시대에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잡아먹을 맹수 또는 나의 사냥감일 무슨 사슴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안전해야 되니까 무조건 도망가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봐서 그것이 내 사냥감이면 다시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국의 어떤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한 실험인데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커피를 놔놓고 커피를 각자 알아서 타서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옆에 돈통을 놔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만큼 필요한 만큼 돈을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거를 실험을 했는가 하면 커피 타는 벽 위에 첫 주에는 꽃 그림을 붙여놓고요. 둘째 주에는 이런 사람 눈 모양의 그림을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쭉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10주까지 실험을 했죠. 실험에서 결과를 뭘 봤냐 하면 그 주에 돈통에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꽃을 달아놓은 주에는 돈이 얼마 안 모이고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때는. 근데 사람 눈을 달아놓은 주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어떤 게 가장 많냐고 맨 밑에 거 보면 눈을 부릅떴죠.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눈 이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걸 의식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이 그림이 사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을 추동하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마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마음은 직관적이고요. 느린 마음은 반성적이죠. 빠른 마음은 본능적이고 느린 마음은 이성적이에요. 빠른 마음은 즉각적이고 느린 마음은 지연적입니다. 빠른 마음은 나의 눈앞에 이익이 챙기는데 좋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데 이롭죠.
느린 마음은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의 그 번영 또는 공동체의 번영을 생각하는 데 좋습니다. 빠른 마음은 파충류에 의해서 진화한 거고요. 느린 마음은 포유류에 의해입니다. 그래서 이 느린 마음에서 진화한 게 이성이고요. 빠른 마음에서 진화한 게 본능이죠. 여기에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쪽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것만 갖고 윤리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러저런 과학적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는 순수한 어떤 사변적인 논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인간, 동물은 도덕성을 가지지 않았고 인간만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영장류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이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마리 원숭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빨간 레버가 있어요. 이 애가 이 빨간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자기한테 먹을 게 하나 떨어져 나와요. 근데 동시에 상대편에 있는 그 애가 앉아 있는 바닥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얘가 찍하고 울어요. 찌직하고 웁니다. 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상대편은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동물들에는 전혀 도덕성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잡아당기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감찰을 해보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더라도 이걸 잡아당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도덕성은 사실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연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단절적인 어떤 추상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동물의 마음과 어떤 추상적인 인간의 마음이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도 상업적 이익과 도덕적 의무를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어느 일방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의사-환자 관계, 환자-의사 관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환자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환이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꼬챙이에 찔렸어요. 그다음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환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뭔가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 이루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환자입니다. 서양에서 페이션트라는 말도 뭐예요? 견뎌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 페이션트라는 말은 동서양의 공이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는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라는 말, 우리가 앞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스승사자를 써요. 의사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물론 이제 그건 고대로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이 말이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닥터라고 하는 말이 도스리라고 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케어 프로바이더,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힐러, 치유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해지는 그 속성이 뭐냐면 리더입니다. 지금은 단독 개헌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공동 개헌이기도 합니다만 단독 개헌이라 하더라도 거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생사라든지 조무사랄지 이런 기공사랄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리더가 되는 게 치과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사 관계의 관계 유형인데요. 기술자 모델, 성직자 모델, 협조자 모델, 상호기억 모델이에요. 기술자 모델은 그냥 사람의 몸을 기계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치아를 고쳐주는데 나는 기계 고치듯이 고쳐준다. 그거예요. 그것은 내 일은 끝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업적인 교환 관계니까 당신은 당연히 치료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한때 유행했던 기술자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성직자 모델은 그거 반대죠. 이거는 내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베풀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과거에는 이게 아주 적대적인 거지만 적대적인 공생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협조자 모델이나 상호 계약 모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과 같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 모델은 이런 거죠. 의사는 응용과학자고 환자는 고장난 기계죠. 의사는 냉정한 전문 기술자고 유의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된 거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환자에게 최선인 것만 한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환자에게 최선인 것이라고 해서 가장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이 진짜 환자한테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기술자 모델의 문제고요. 성직자 모델은 의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환자를 완전히 그 어린애 취급하는 그런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 더군다나 요즘 세계에 와서는 전혀 맞지 않는 모델이 됐죠.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협조자 모델이죠. 의사와 환자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 목표를 가지고 그걸 목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호 존중, 평등, 신뢰와 확인, 동등한 가치 구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환자의 책임이 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협조자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상호 계약 모델, 이거 두 가지죠. 사회적 계약 형태로 이행되고, 의사에 따를 것을 이제 환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의사는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의료 계약의 도덕적 사회적 토대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의료 관계는 저는 이제 계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료 관계는 계약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다시피 상업적 계약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가치를 교환하는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도덕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덕적 계약, 가치를 교환, 그런 인간적 가치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의료 보장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의료인들을 그 체계 속에 포함시켜서 뭐 의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관계는 요 세 가지 계약이 있다. 도덕적 계약이 있고, 사회적 계약이 있고, 임상적 계약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계약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의료 관계다. 그래서 의료 계약의 세 개 차원이다. 계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렇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상업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자원에 대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의 자식이 의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보수 같은 거 받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르치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어떤 그 인간적 가치에 대한 것, 해를 끼치지 않겠다든가, 또는 뭐 비밀을 지키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덕적 계약에 속하는 거죠. 계약입니다.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윤리 규정 윤리 선언 같은 것들도 일종의 계약이죠. 일방적인 선언이더라 하더라도 일종의 계약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환자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 계약, 사회적 계약이 있고, 또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환자랑 맺는 계약이 있죠. 임상적 계약입니다. 나는 환자랑 상의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공통 기반을 만들어 놓고 치료가 진행되고 나서 환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환자는 자기 수익을 얻는 거죠. 의사는. 그런 것들이 임상적 계약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의 계약이 있는 겁니다. 의료 계약의 세 당사자는요, 정부와 의사와 환자다. 현대사회에서는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여기서 정부가 빠졌죠. 지금 정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 간의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계약은 중심 가치는 건강 증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국가, 의사, 환자를 나눠서 본다면 국가는 공평해야 되죠. 그다음에 합리적인 정신으로 이 계약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거죠. 의사는 보살핌을 제공해야 되고 사랑의 정신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자기가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의사가 가져야 될 정신은 어짐이고요. 환자가 가져야 될 정신은 미쁨이다. 우리말 이쁘잖아요. 어짐, 미쁨. 이게 이제 미쁨이라는 말이 이제 그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를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미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짐, 제공받는 사람은 미쁨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계약에서는요, 국가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재원을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원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한 뭔가 사업을 하죠. 의사는 보건 서비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보건 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투쟁을 하거나 또는 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협상이라고 하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매년 그 수가 계약을 새로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의사협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여섯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여섯 개가 단체가 다 참여해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도 이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파업을 실제로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환자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진료비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진 것 사회적 계약입니다. 임상적 계약은 뭐예요? 의료 서비스와 금전이 교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 뭐 계약서를 우리가 사인하지는 않지만 그런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와 환자 간에는 완벽하게 동등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죠. 지식의 불균형이 있는 거고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는. 물론 지금은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뭐 의사들, 환자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있단 말이죠, 의사 쪽엔. 그래서 동등한 계약은 불가능하다. 동등한 계약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사에게 일반 그 대인 서비스에서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제 다른 의료 관계들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